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백 다섯 번째 글 한번 보겠습니다. 증자가 말하기를 능함으로 자기보다 능치 못한 사람한테 물으며 자, 많음으로 분명히 지식이 많은데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역량이 부족한 사람한테 물으며 실한데 예를 들어서 있는데 없는 것 같이 하며 실한데 빈 것 같이 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범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요즘 말로 하면 뭐 대꾸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계책을 꾸며가지고 거기에 상대방을 대체하는 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옛날에 내 친구가 일찍이 여기에서 쫓았다. 이런 것을 하셨다. 자, 옛날에 내 친구. 이렇게 이 오라는 말은 친밀지사라 그랬죠. 친할 때.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아내라고 그랬는데 아내가 증자보다 훨씬 선배죠. 나이도 그렇고 일찍 돌아가셨지만 자, 그러면 옛날에는 여러분 뜻이 통하는 사람들은 공자 제자들은 나이 안 따지고 그냥 서로 그냥 맘먹었어요. 서로 막 잘못한 것은 바로 지적하고 대선배인데도 지금 어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는 나이 따지고 못 따지고 위치 따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더 보이지 않는 게 더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서로 뜻이 맞으면은 동문들 그냥 막 전부 다 형제처럼 그냥 막 터놓고 지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 한마디에 글에 나타나는 글에서 어떠한 항상 그 시대의 분위기, 문화의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는 개교다, 우는 마시가. 이건 안연히 거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맞다. 안자의 마음이 이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자 제자 가운데 안자밖에 없다라는 식이죠. 그러나 뭐 정확한 거는 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죠. 안자의 마음은 의리의 무궁함을 알고 무라의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에요. 나를 벗어난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의 어떠한 간격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요즘에 뭐 불교로 말해도 여러분 이 정도면은 정말 쉽지 않은 경지죠. 무라에 너와 나의 어떠한 간격이 없다. 이거는 쉬운 일이 말로는 해석이 다 합니다. 말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스님들도 입만 열면 뭐 어쩌고 그러죠. 그러나 재물 하나 던져놔 보세요. 전부 다 대부분이 다 무라의 경지에 전부 다 경계에 다 빠져버려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느냐와 입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천지 차이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능이 이어갔다. 사시가 말하되 자, 요 부지는 맨 나중에 그래서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나한테는 남음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죠. 자기는 마음속에 우월감이 있잖아요. 나보다 못하다. 남은 나보다 못하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나는 좋은 점이 있고 상대방한테는 나쁜 점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규정하지 아니해서 무아의 경지 나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나의 어떻게 고집을 부림이 없음에 가깝지 않다면 능히 이어가지 못한다. 무아라는 게 여러분 불교적인 용어로 우리가 알고 있죠. 불교의 제일 중요한 게 무와 무상이잖아요. 내가 없고 상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와 같은 용어죠. 그러나 공자도
썼어요, 이 말을. 그 이전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예, 무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를,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거의 무아잖아요, 무아. 예, 예수님 무아잖아요. 예, 부처도 거의 무아잖아요. 예, 이런 게 없잖아요. 경계가 없잖아요. 이런 경계가. 예. 그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의 예를 들어서 그것을 뭐 종교는 후세 사람이 만든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이 뭐 종교를 만들었겠습니까? 부처가 종교를 만들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초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예.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그와 같은 것들이죠. 갈등 요소죠. 갈등. 예, 잘난 척하고 아유 저도 왜 이런 게 없겠습니까? 잘난 척하고 남을 무시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자꾸만 예, 이런 공부를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저도. 예. 아니 요 하찮은 그 지식 가지고 먼저 했다는 거 남이 안 한 것을 제가 어떻게 보면 남이 버린 거를 주워 먹은 걸 가지고 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행세하는 거 이런 거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가도 아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예,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런 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보는 것도 예, 좋은 거다. 우리가 비록 무라의 이것을 벗어나지는 무라의 어떠한 그 경계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 옛날에 우리가 보통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 무라의 이 경계를 벗어난 분이구나 정말로 벗어난 분이구나 예. 우리가 그것을 예, 생각을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자꾸만 이렇게 조금씩 바꿔 나간다면은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증자가 말하기를 아 저는 이런 글이 멋져요. 예. 저한테는 아내같이 뭐랄까 거기는 넘사벽이고 증자가 말하는 이런 면은 아 정말 멋지죠. 증자가 말하되 육척의 그 어린 여기는 뭐 임금이 말할 수도 있어요. 예. 어린 애를 맡길만 하며 어린 윗사람의 자식을 그 군주를 맡길만 하며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갈공명 같은 경우 유비가 죽었을 때 유선이가 어리고 나약하고 문제투성이잖아요. 그것을 맡겼잖아요. 예. 그런데 역심을 품지 않았잖아요. 가히 백리의 명을 부릴만 하며 예, 이것도 맡긴다 이 소리죠. 백리의 명을 예, 맡길만 하며 큰 절개의 당에서 그 지조를 뺏을 수 없으면 이거는 군자이겠는가? 이 군자일까? 아 군자이지 이런 소리죠. 그 재능으로 가히 어린 임금을 도와서 국정을 섭정하며 그 절개는 사생의 그와 같은 사이에 이를지라도 그 지조를 뺏을 수 없으면 이것을 군자라 이를 만하다. 여는 의사다. 예. 군자일까? 아 군자이지 이런 소리죠. 야는 결사다. 결단코 군자야라는 뜻이죠. 설이 문답은 이렇게 문답 질문하고 대답한 것을 가정에서 만든 거죠. 가정에서 묻고 대답한 것은 심히 반드시 그러하다는 것을 심각하게 드러낸 것이다. 정자가로되 절조가 이와 같으면 가히 군자라 할 만하다. 예. 증자가 이렇게 우리가 증자와 이렇게 해보면 아마 이거는 증자의 문인들이 그 논어를 그 편집할 때 참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증자혈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나 굉장히 좋고 그 증자가 남긴 글을 보면 증자는 뭔가 이렇게 단단한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증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선비는 크고 강이다. 이렇게 단단한 거죠. 의로운 거. 예. 넓고 강인하지 아니하면 안 되니 왜냐하면은 그 책임진 게 무겁고
책임이 무겁고 길이 멀기 때문이다 이 소리야. 그것을 짊어지고 끝까지 가는데 그 길이 멀다 이런 소리죠. 홍은 관광야오, 은은 강인하다. 홍하지 아니하면 널찍어도 그 무거운 것을 이기지 못하고 굳세지 아니하면 능히 그 먼 데까지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 이름이 이한영인데 이게 꼭 영화 영자거든요. 이름에 마지막에 영자가 한영이 할 때 영자인데 이 영이라는 게 뭐죠? 화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이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허당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선생님이 예전에 제가 저 호를 질 때 요 의자를 빼다가 의당이라고 써주셨어요. 의당. 너는 굳세요. 왜냐면은 제가 기질적으로 좀 약한 면이 있고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얘는 이게 영이라고 하는 게 겉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실질적이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굳세라 이렇게 주신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인으로서 내 책임이 되니 또한 무겁지 않겠는가? 죽은 다음에 결국은 그 책임이 끝나는 것이니 또한 멀지 않겠는가? 인자는 인심의 전덕이니 반드시 몸소 체험해서 힘써 행할 것 같으면 가히 무겁다 할 것이다. 자, 일식상존 여기서는 우리가 숨 쉬는 거 한번 숨 쉬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이런 소리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한 번 숨 쉬는 게 그래도 오히려 존재한다면 남아 있다면 이런 소리죠. 이 뜻을 조금이라도 나태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면 가히 멀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이 뜻에 조금이라도 나태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 글에는 어떻게 보면 의지가 담겨 있죠. 사이유의 이.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죽은 다음에나 끝인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나 끝인다. 저기 누구죠? 제갈공명이 후출사 떴을 때 맨 뒤에도 뭐랬냐면은 제가 한 번 그 전에 일에 내가 이제 북벌 정책을 하러 나가는데 출사해가지고 가는데 그 일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비신지지 신의 지식으로도 불가역력, 미가역력, 능히 미리 헤아릴 수 없지만 사이유에 이달했어요. 죽은 다음에 끝인다. 굉장히 멋있죠. 정자가로되 홍이 넓되 강인하지 않으면은 규구가 없어서 난립하게 되고 강인하기만 하고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는 마음 도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널리 포용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누차해지고 거처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관대하면서도 또는 어떤 학문이 폭넓으면서도 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홍대 강한 연애 등이 중임을 잇고 멀리 이루게 된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것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저갈 때 우물한 개구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학문에 있어서 솔직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떤 지식이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서 그 지역에서 큰 소리 빵빵 치는데만 실제적으로 눈 뜬 사람이 보면은 뭐 저 정도 가지고 저래. 옛날 사람들의 어떤 정말로 깊은 지식이라든가 폭넓은 어떠한 해박한 어떠한 식견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한문을 제가 가르친다는 말보다 우리가 같이 한번 보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죄송하지만 현대에 들어와가지고는 물론 한문은 솔직히 얘기해서 한자 교육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자 교육을 하다 보면은 사고력이 많이 늘어나요. 예, 그리고 언어의 그 다양성이라든가 표현력, 그리고 하여튼간 여러모로 많이 발전하게 돼요. 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한문까지는 아니어도 한자 교육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도 이렇게 한 표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한의사들 입장에서 물론 이거는 일반인도 지금 강의를 듣는 분 많이 생기지만 제가 이제 한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왜 우리 한의사가 한문 공부를 조금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한문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자기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의 인식을 가두고 옥죄이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분노감을 조금 가지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우리들이 눈을 떠야 돼요. 사실은 우리 한의사들이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에요. 신학문이라든가 신학문이 이런 표현도 맞지 않죠. 사실은 영어라든가 막한 지식들도 많이 갖고 있는데 유독 한문에 들어가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고전에 어떤 사람이 고전을 빌려 가지고서 황제내경을 막 강요를 한다든가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황제내경을 읽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장자의 글을 읽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정도로 황제내경은 장자에 비하면은 어떤 부분은 거의 짝퉁이에요.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솔직히 해서 갈등이 지금 많습니다. 황제내경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너무 이런 얘기하면 황제내경을 신주 모시듯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한의학의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을 무시를 하고 모욕하고 그런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 이와 같은 논어가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굉장히 이성적인 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귀찮아서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읽는다면 여러분도 여기에서 이해 못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황제내경 한 구절 갖다 놓으면 여러분 그걸 저뿐만 아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그게 과연 학문의 본질이냐는 거예요. 공자가 말하기를 이거는 이제 교육제도인데 참 이건 정말 현대에 이것을 그대로 도입해도 정말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교양인으로서 바람직한 그 방법 흥어시하며 흥자도 참 멋진 말이죠. 우리가 시를 하면 시는 일종의 감정적인 그것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를 읽으면 감흥이 된다는 거예요. 흥은 기다. 시는 본래 성정에 근본한 것이니 시에는 그릇된 것도 있고 바른 것도 있어서 시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다 보면 알죠. 그러니까 시에 나쁜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시에는 나쁜 것을 기록해 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바른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있는 것이 시 자체가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말함이 이미 쉽다. 음영지간에 우리가 시를 읊는 사이에 감정이 올라갔다 내렸다 반복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감화를 일으키는 것이 쉽게 들어간다. 자, 쉽게 알고 쉽게 들어간다. 그리고 배우는 초기에 있어서는 그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흥기해서 자, 여기서도 내가 주체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감정의 변화들을 스스로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않는다. 이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불능자의 반드시 여기에서 얻게 된다. 그러는 과정 중에서 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다음에 시를 같이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은 시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그 시전을 읽게 되면은 야, 이거 정말 멋지다. 예, 굉장히 멋지다. 예,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벌에 하면 예의 스며 예는 공경, 사소원을 근본으로 한다. 상대방한테 존경심을 나타내고 자기 스스로 겸손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젊음과 도수의 자세함이 있어. 젊은이라는 거 제가 몇 차례 얘기했죠. 도수도 하나의 뭐냐면은 어떤 정해진 그 뭐랄까 정해진 그 책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한의학에서 골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의 인체인데 그 인체를 나름대로 그 뭐랄까 팔은 예를 들어서 상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 놓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런 거예요. 모든 현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옷을 그냥 아무 옷이나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규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면 사실은 근데 원래 예는 소박한 데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거기에 이제 권위가 붙기 시작하면서 또는 계급의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나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의 가장 그 본질은 뭐냐면은 어떠한 질서를 유지시키는 게 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 뭐냐? 이 이면에는 젊음과 도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이서 이와 같은 표현도 많이 써요. 기부지회고 근액지 속이다. 우리 피부와 근육을 모아놓은 거, 모으고 근육과 뼈를 결속시키는데 정말로 사람의 이것을 진실로 결속시킬 수가 있다. 이 예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가운데 능히 타견자리 여기도 논어 본문에 나온 말이에요. 타견자립했다 이런 게 능히 타견자립해서 사물에 요탈되는 것, 사물에 내 마음이라든가 행동 자체가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서만이 얻을 수가 있다. 이벌에 해야지만이. 그리고 마지막에 있어서 성어학이니라 음악으로서 완성되어진다. 흥엇이 이벌의 성어학. 이거는 정말 현대 교육에 있어서도 정말 가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은 여러분, 나는 음악 싫어 이러면 안 되죠. 누구나 다 좋아하죠. 음악의 또 장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클래식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락 같은 거 좋아할 수도 있고 그것은 물론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런 음악은 아니겠지만 현대에서도 음악은 그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장르는 다르더라도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우리 생활에서 음악을 빼놓으면은 생활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음악에는 5성 12율이 있으니 저는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 그 경창지로하야 이렇게 뭐냐면은 서로 이렇게 같이 부르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 경과 질은 서로 반복하다 이런 뜻이죠. 서로 반복해서 노래 부르고 화답하고 해서 그 가무 팔음지루를 많으니 자 예전에는 전부 다 가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비들도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그 주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진나라가 통일하고 그러니까 전국시대 과정을 지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없어졌다. 가히 사람의 그 감정을 기르고 성정이라고는 여기서는 감정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기르고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막 슬펐다 기뻤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 나쁜 감정들을 씻어낸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거하고 같은 댓글이니까 요 두 개는 댓글이니까 자 사회를 씻어내고 찌꺼기를 녹여버려서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문의 맞춤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정 인숙에 이르러서 결국은 여기서도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의리가 정밀해지고 인이 완숙해진다. 이게 바로 이거는
동에 해당되는 공부, 인숙은 정에 해당되는 공부. 그러니까 항상 주자는 내외를 함양시키는 거, 내외 교양. 바깥을 하는 공부와 내적으로 하는 공부를 이렇게 일원화시키는 거, 교상량이라 그래. 서로 이렇게 상량시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용어, 여러분들이 만일의 경우 쭉 자면은 전 이거를 보고 이거는 주자류의 그리고는 딱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순어 도덕하야, 도덕의 그 화순어, 요것도 여러분 주역에 나오는 용어예요. 사실은 반드시 여기에서 얻을 것이니 이렇게 해야지 학문이 완성이 된다. 그 사람의 공부가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현대말에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 할 때는 흥어시하고 이월해하고 성어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시도 다 공부하고 시를 안 읽는다는 마음속에서 시 구절 하나 둘은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다는 모르더라도 한 소절.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도 많이 외우고 뭐 이게 두음법칙이니 뭐 자음접변이니 뭐 어쩌기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런 문법적인 건 다 빼고 시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음악뿐만 아니라 현대는 이와 같은 가무 대신에 체육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앉아서 너무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이라든가 체육 이런 것이 우리가 전인교육이라고 하죠. 저는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옛날에 선비들이 그냥 앉아서 그냥 가부좌 틀어가지고 글만 읽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활동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멋있는 그 같은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가면 또 나오지만은 그 정자가 쓴 것을 이것을 보면은 후세에 어떤 식으로 이와 같은 교육 제도가 끊어졌는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측을 살펴보면은 내측은 예기의 편명이라 그랬죠. 10살에 그 유를 배우고 어린아이들이 그 예의범절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고 13살에 비로소 이제 음악을 공부하고 시를 외운다. 13살 되면은 그리고 20살 정도 되면은 예를 배우니 이 세 가지는 그 소학에서 그 전수하는 공부하는 어떤 차례는 아니다. 이것은 그 이에 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대학 종신토록 이것에 얻는 바에 난이 선후 천심인 것이다. 이것은 알고 보면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나중에는 이것은 거기에는 어려운 점, 쉬운 점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그 어떤 얇고 깊은 어떠한 그런 게 관계가 있는 것이지 반드시 이거는 소학에서 그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공부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자가 말하기를 천하의 그 영재들이 적지는 않지만 다만 도학이 불명했기 때문에 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도학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자 맹자의 학문 같은 것들이 불명했다. 고로 그 성취할 바를 얻지 못한다. 도학이 어두워져 가지고서 성취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고인들의 시는 오늘날의 가곡과 같은 것을 여기는 이제 송대를 말하는 거죠. 송나라 가곡 비록 그 열이 동치라도 마을의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모두 익숙히 들어가지고 그 의미를 안다 소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뭐 K-팝이라든가 이제 세계적으로 막 저거 되니까 어린애들도 그것을 막 따라서 부르고 익숙하지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에 그 이미자 선생이라든가 조금 커가지고는 조용필 노래를 뭐 원하든 원치 하든 간에 그것을 익숙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송나라도 송나라의 그 가곡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애들도 어린애들도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 신문지 익숙히 듣고 그 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능이 흥기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여기 죄송합니다.
오늘날에서는 비록 노사 수규라도 아주 오래된 선비일지라도 능히 오히려 그 의도를 밝히지 못하는데 하물며 학자에 있으시라. 이것은 시에 흥하지 않은 것이다. 고인은 세소응대로부터 소학에서 우리가 처음에 배우면은 세소응대 진퇴지절과 이것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부모한테 문안 인사드리고 마당에 이제 그 마당을 쓸고 물 뿌리는 거. 이게 세소응대예요. 물 뿌리고 응대. 부모님한테 가서 또 윗사람한테 가서 인사하는 거. 잘 주무셨습니까? 이게 이제 응대죠. 그러니까 세소응대로부터 관원상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얘가 아님이 없다. 근데 이제 다 그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인륜이 불명하고 밟지 못하고 집을 다스리는데 법이 없어서 이거는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요즘에 뭐 누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가법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인륜이 어두워졌다고 할 수는 없죠. 이거는 이제 그냥 전통적으로 이제 글을 쓰고 이제 정희천 선생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한 것이지, 우리가 설령 이와 같은 똑같은 어떤 그 방식대로 살지는 않잖아요. 절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건 자기 편한 대로, 그 집안마다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인륜이 뭐 없어졌습니까? 인륜이란 말도 여러분 뭐 거창하게 유교적인 그런 그 구닥다리 개념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현대 사회에 가면서 점차적으로 부모 자식과 어떤 그런 것들, 개인과 그 사회의 연대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희박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결혼도 못하게 되고, 지금 그것은 진짜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큰 문제죠.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또 못하고, 나이 뭐 40이 뭡니까? 50 막 돼가도 지금 혼자서 저가는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참 문제죠. 모두 예를 얻지 못한 것이다. 옛날에는 이게 예라고 표현했지만 현대는 경제적인 그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의 음악은 성음이 이게 참 잘 쓴 글입니다. 이게 아니 굉장히 멋진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옛날의 음악은 그 성음이 소리와 음이 사람의 귀를 기르고 채색, 어떠한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은 눈을 기르며, 노래를 읊조리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그리며, 무도, 춤추는 것은 그 사람의 혈맥을 기르려는 거니 오늘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이와 같은 좋은 그 과거의 전문 지식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복원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진나라, 한나라를 거치면서 못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한나라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것이 남아 있었지만 위진남북조를 거치면서 완전히 고대에 이어가 던 거예요. 일단 후세에는 이런 게 없었느냐? 있었죠. 다만 고대의 정서적의 그 좋은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음주 가문은 여러분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모두 없어졌다 그러면은 고대의 어떠한 좋은 그 전통 같은 게 없어졌다는 거지, 새로운 어떠한 노래라든가 춤이라든가 시가 왜 없습니까? 시는 어느 때는 다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이것은 고대의 그와 같은 문화가 사라졌다는 것이지 근래에 이어가 비슷한 양상은 그대로 지속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악에 이루지 못한 것이다. 음악에 성화하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옛날에는 인재를 키우는데 쉽고 오늘날은 인재를 키우는 게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말하는 인재라고 하는 것은 공부 잘하고 판단력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교양을 갖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공자가 말하기를 백성은 가히 이렇게 어떠한 일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러나 그 시키는 일에 대해서 알기는 하기가 어렵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예, 옛날에 이게 우민 정치잖아요. 예, 백성은 가히 말미암게 할 수는 있어도 가히 알게 그 원인을 알게 알려주기는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잘못하면은 이게 우민 정책하고 똑같을 수가 있죠. 예, 백성은 가히 그 이와 같이 이에 당연한 것으로 예, 이렇게 말미암게 할 수는 있다. 너 부모한테 효도해야 돼. 너 임금한테 충성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나 네가 왜 효도해야 되고 네가 왜 충성해야 되는 그 논리조차 그 소위형 그와 같은 이유를 알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능하기 어렵다는 거죠. 정자가 말하기에 그러나 현대는 뭐죠? 교육이 모두 국민들이 다 의무 교육에 의해 가지고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전부 다 뭐죠? 결국은 이 다 그러한 이유. 예. 이걸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정자가 이르되 성인이 가르침에 비불력 뭐뭐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소리예요. 자, 이것도 잘 나와요. 인가유의 호요야다. 사람 집집마다 인간은 사람 집집마다 알려주고 가구마다 밝혀주기를 바라지 아니치 아니하건만은 예, 이렇게 하기를 바라죠. 한 집안, 한 가구 모두 다 어떠한 뜻에 대해서 이 지혜에 담겨져 있는 뜻을 가르쳐주고 싶지만 능히 그렇게 알게 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렇게 시킬 수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죠. 네, 그러나 만약 가로되 성인이 백성들로 예, 불삼이네. 성인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지 아니하게 하면은 결국은 후세의 조삼모사와 예, 같은 술이 있으니 어찌 이것이 성인의 마음이겠는가. 예. 조삼모사 여러분 아시죠? 예, 요거 제가 한번 다시 여러분들한테 장자에 나오는 얘기죠. 조삼모사라는 게 그래서 전국시대 송나라 저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원숭이를 길들이는 사람, 원숭이를 이렇게 그 동물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기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원숭이를 많이 기르고 있어도 흉년이로 먹이가 부족하게 됐다. 그래서 저공이 원숭이들 모아놓고 앞으로 아침에는 도토리 3개를 주고 저녁에는 4를 주겠다 하자 원숭이들이 막 난리치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건 그래? 그러면은 아침에 4개 주고 저녁 때 3개 주겠다 하자 원숭이 모두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우화에서 유래한 말이 바로 조사모사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래서 우리가 장자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나라 뭐 세계 사람들 전부 다 표필리즘의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예. 예. 우리가 다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장난 노는데. 우리가 옛날 사람들의 이것을 막 웃고 비웃고 그러지만 아예 멍청한 것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조삼모사 정책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놀아나고 뻔히 알면서도 예, 당장 급하니까 당장 내 집이 비싸고 남의 집은 떨어지기를 바라고 예, 집값이 예를 들어서 너무 올라가니까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자식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